안녕하세요. 해강호점입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두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 네이버는요, 여전히 뭐 좀 답답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 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이유 오늘도 아시겠죠? 자, 오늘도 시장 한번 짚어보면서요, 카카오 네이버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요, 카카오와 관련된 그 증권사 리포트 내용을 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선호주 요 부분들을 키움증권에서 나온 내용이 있는데, 이거 지금 이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 이렇게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크게 급등으로 지수가 날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계단식으로 조금씩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정치적인 불확실성들이 자꾸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와 달리 잘 버티고 있고 오름세로 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 한번 보면 미국 증시도 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낙폭을 좀 줄이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이거는 오늘 7시부터 개장된 흐름이고요. 바로 전일 지난 밤에 마감이 이렇게 5위평 12평을 이렇게 올려 세워서 양봉 마감했다는 점이에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나게끔 이렇게 지난 밤에 양봉 마감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나스닥 100 선물 지수 기준으로도 이렇게 상승 흐름들이 기술적 반등이 더 이어질지 우리가 주목해 보도록 하겠고요. 국내 증시 기준으로 놓고 보면 미국 나스닥 100 선물 지수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승 추세로 완전히 돌아서려면 2만 1000포인트 돌파해야 된다. 돌파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우리 한국 증시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놓고 보면 아래로 더 내려가지만 않으면 지금 괜찮다. 네. 앞서서는 여기에서 더 내려가지 않기를 우리는 바랬는데 내려갔는데 그 내려가는 과정에서 한국 증시가 지금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잖아요. 내려가는 과정에서 한국만의 특별한 대형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은 영향을 덜 미치고 있다. 그러면 미국 증시가 아래로 더 많이 내려가면서 급락으로 가지만 않는다면 어떨까요? 한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에서 지금 훈풍이 드는 그러니까 이 따뜻한 봄바람이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국내 증시에도 좋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냥 버티는 것만으로도 한국 증시의 상승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국 증시로 오면요. 자, 투자자님들 조금은 우려할 수 있는 게 코스피 지수는 잘 가는데 코스닥이 좀 다릅니다. 그쵸? 어제와 오늘은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꺾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종목들 크게 문제가 있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국내 증시에서 대표적으로 업종별로 놓고 보면 반도체 대비 2차 전지 대비 제약바이오는 나쁘지 않았다. 그동안에 좋았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역사적인 신고가 경신하면서 위로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또 특히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알테오젠을 예를 들 수 있겠죠. 네. 그런 종목을 보면 뭐야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시장에서 좋은데 그런데 시장이 지금 바닥에서 이제 우상향으로 막 돌려 세우다 보니까 어떤 종목들로 수급이 들어가요?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네카우도 지금 좀 부담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카우도 그래서 좀 부담이 된다. 눈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수급들이 반도체 쪽으로 좀 대규모 이동하는 게 아니냐 저는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3월 말일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가 되죠. 본격적으로 공매도가 3월 31일부터 재개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평가받을 수 있는
실적 위주로 물론 이제 실적 영향도 받는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종목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제약바이오는 실적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니니까 호재성 재료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다소 좀 고평가받는 종목들이 많죠. 그동안에 신고가 경신하고 있었던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그들 종목들에서 수급이 좀 빠지고 단기적으로는 뭐 몇 개월 사이에 많이 빠졌었던 업종별로 수급들이 좀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공매도 3월 30일 재개를 앞두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일부 세력들 입장에서는 좀 선반영하면서 미리미리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차익 실현하고 밑에서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은 저평가 매력이 있으니까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투자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다소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조심하시고요. 이런 어떤 호재 재료들이 소멸되면서 차익 매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네카오로 돌아와서요. 네카오도 그러면 앞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네카오도 지수 대비해서는 다소 조금 오른 경향이 있죠. 큰 틀에서 보면 카카오 아직 갈 자리 많습니다. 네이버 아직 갈 자리 많아요. 하지만 반도체 대비해서 2차 전지 대비해서는 먼저 오른 경향이 있죠. 시장 바닥을 먼저 잡고 오른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주춤하면서 키 맞추기 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이쪽 대장주 쪽에서 자꾸 이렇게 올라오면 수급적으로 소외받을 수밖에 없고 또 눈치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앞서 영상에서도 강조드렸으니까 건너뛰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카카오 측에서 우리가 좀 한번 볼 텐데, 자, 기술적으로 우리 네이버 먼저 볼게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뭐 했던 내용들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최근에 변동성이 없어요. 네이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여기서 한번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카카오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그 증권사 리포트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뭐 네이버도 거의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종목 위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 앞에서 제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녹색으로 동그라미처럼 부분이 있고요. 요렇게 보라색 색깔로 요렇게 색깔을 좀 더 달리 칠해 놓은 게 있어요. 바로 이맘때가 뭐냐면요, 증권사별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일부 하나를 좀 지목하자면 K 증권사, K가 들어가는 증권사인데 요 시기에서 그러니까 카카오가 작년 10월달 11월달로 가면서 바닥 잡는 이 과정에서 요 시기에 목표 주가를 지속적으로 하향시키더라. 다른 증권사들도 대표적으로 다 그래왔어요. 그리고 특히 11월 달에는 이 주가가 막 급락으로 내려가는 시기에는 대대적으로 전 증권사가 뭐 예고라도 한 듯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카카오에 대해서 목표 주가 줄 하향 때리고, 카카오 뭐 당장이라도 막 급락 나가가지고 상폐될 것 같은 주식처럼 막 분위기를 그렇게 어둡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죠. 야, 이것들 봐라. 이것도 뒷북 칩니다, 투자 여러분들. 우리 재작년 그때 당시에 주가 바닥 잡혔던 시기하고 비슷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들 봐라. 이것도 뒷북 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그 시기가 똑같았다.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증권사 리포트를 그렇게 매도라고 하지는 않지만 매도를 꼭 해야 될 것처럼 목표 주가를 막 줄 하향시키더니 결과적으로는 얼마 후에 바닥 잡고 주가가 급등 나오더라. 여기에서 또 목표 주가 하향하더라. 결국은 목표 주가 하향을 여기가 최바닥이었어요. 목표 주가 하향 그 목표치가 최바닥이었어요. 주가는 여기서 바닥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어땠어요? 2월달, 3월달,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합니다. 오늘 목표 주가를 7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던데요. 갑자기 요 사이에 뭐가 그렇게 많이 달라졌을까요, 투자 여러분들? 요 사이에 카카오가 뭐 엄청나게 뭐가 많이 달라졌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보다는 거기에 이제 주요 코멘트를 보면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네, 구조적인 그러니까 AI 시대에 맞춰서 구조적인 변화에 좀 집중하자. 중장기적으로 매수 의견을 관점을 냈습니다. 리포트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쉽죠,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아쉬운데 AI 인공지능 AI 관련돼서 실질적으로는 과거에도 다 개발을 해왔었고 다 발표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공개적으로 나온 바가 없었고 좀 지연됐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최근에 좀 달라진 부분이 뭘까요? 바로 오픈 AI. 오픈 AI와 협력하겠다라고 밝혔고 실제 우리 한국에 와서 카카오 대표와 또 이렇게 그 컨퍼런스도 또 개최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라고 또 밝힌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그러면 인공지능 AI 관련돼서 좀 늦었지만 좀 완성품을 좀 질 높게 퀄리티 있게 좀 만들어주면 분명히 큰 효과가 시장에 있을 거다. 앞서서 중국의 딥시크 같이 늦었지만 오히려 그 영향력이 크게 미칠 수 있다. 제품만 잘 만들어주면.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한국의 카카오톡을 대부분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경제 모델로 충분히 만들 수 있고 그 부가가치로 창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AI를 좀 더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죠? 네. 그럴 거면 목표 주가 하향을 이 가격대에서 했었어야죠. 네. 이 가격대에서 목표 주가를 줄줄이 낮추고요. 이 가격대에서는 목표 주가를 좀 높여야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지언정 네. 5만 원대, 4만 원대, 3만 원대까지 내려오는 이 가격대에서는 카카오를 이거는 바닥 영역입니다. 시간 싸움을 하시면서 중장기적으로 그러면 모아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평가를 내려야 되는 거고 이 높은 가격에서는 목표 주가를 낮추면서 이거는 매도 관점으로 의견을 내야 되는 거죠. 관점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닥에 다 와가지고 목표 주가를 막 줄 하향시키더니 주가가 좀 돌아서니까 목표 주가를 올리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된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에 투자자분들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요. 카카오는 여전히 6만 원대, 올해는 6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설 수 있다. 큰 변수는 결국은 미국 시장이 될 겁니다. 미국 시장이 크게 내려가지 않으면요. 우리 국내 증시를요. 우리 한국 증시를 누가 아무리 평가절하하고 저놈의 나라는 투자하면 안 돼. 인구는 출생수는 계속적으로 떨어져가지고 출생대 떨어져서 인구 소멸 위기에 있고 또 뭐예요? 한국은 정치적으로 불확실하고 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 2% 못한다 쟤네들. 그렇게 아무리 난리 버거지 친다고 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안 빠지면 한국 증시 혼자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미국 눈치도 계속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증시를 지속적으로 보고 투자 판단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흐름을 놓고 보면 미국 증시 최대한 좀 버텨주길 바라는 겁니다. 버텨주길 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관세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다 터져 나왔잖아요. 이미 다 알잖아요. 모르는 분들이 있나요? 다 알아요. 4월 2일 날 또 나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다 이미 공개됐다. 나중에 그래서 5월달, 6월달 실제 미국에서 관세 그렇게 때려가지고 다른 중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관세 영향을 크게 받을 거냐? 되려 미국이 영향을 받을 거냐? 아니면 큰 영향력이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지금은 그렇게 말로 관세에 대한 공포만 심어줬을 뿐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더 하방 압력이 높아지면서 내려가느냐 마느냐는 앞으로 4월, 5월, 뭐 6월로 가면서 경기 지표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매달 초 중순으로 가면서 물가는 어떻게 변하는지, 제조업 지표는 어떻게 바뀌는지, 무역 수지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요 시기에 좀 체크해 보면 아마도 주가가 선반영돼서 움직일 겁니다만 미국 증시가 이렇게 내려갈지, 올해 상반기 내내 이렇게 하향 추세로 내려갈지, 아니면 버텨주는지가 나타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카오는 큰 문제 없습니다. 투자자분들 주가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부분은 없으니까 차분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증시가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이렇게 반도체 주식들로 인해서 이렇게 끌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니까 좀 차분해진다면 네카오에게도 반등의 시그널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뭐 이 탄핵과 관련된 이런 심판 결정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날짜는 좀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큰 파도의 흐름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 흐름만 우리가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가 직전 고점 영역을 한번 돌파하면서 넘어갈지, 요거 한번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한번 넘어가면 어쨌든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거니까 상승 추세로 계속적으로 연속성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고점 높였다가 조정이 나오면 요 눌림목 매수입니다. 네, 눌림목 매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큰 틀에서 흐름들을 읽고 가시면 우리 네카오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지금의 조정이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을 거다. 조금은 마음 편안하게 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